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79세 박점순 어르신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오셨어요. 가족들은 평소 건강 관리를 그 누구보다 철저히 하시던 분이라며 어리둥절해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간독성과 심부전이 동시에 온 거예요. 의료진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가져온 큰 쇼핑백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 크고 작은 영양제 통이 무려 15개나 들어 있었거든요. 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던 건강식품들이에요. 좋은 것만 골라서 비싼 돈 주고 사드린 건데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건강을 지키려던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구나.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의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건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건강 상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거 드시고 계신가요? TV에서 기적의 영양제라고 광고하는 것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사다 주는 비싼 보조식품들, 이웃이 정말 효과 좋다며 추천하는 수입 건강식품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응급실에는 이런 환자들이 끊임없이 실려오고 있어요. 원인 불명의 간 손상, 갑작스러운 신장 기능 악화, 설명할 수 없는 뇌출혈.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환자만 해도 3,000명이 넘는데요. 그중 70% 이상이 바로 이런 건강에 좋다는 보조식품 때문에 건강을 해친 케이스였어요.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식품 관련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78가지의 서로 다른 보조식품을 동시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강법은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타카로틴이에요. 노화 방지 효과로 엄청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지난해 제가 상담한 67세 김영철 어르신이 계셨어요. 3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최근에 끊으셨대요. 그런데 폐 건강이 걱정되셔서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폐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수입산으로 골라서 먹었는데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받은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폐에 의심스러운 그림자가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했지만 어르신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핀란드에서 29,000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영양소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각각의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그런데 한 악기만 너무 크게 연주하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나죠. 베타카로틴도 똑같아요. 자연 상태의 당근이나 호박에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고농축해서 대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약병 대신에 우리 식탁을 무지개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황색 당근,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런 자연의 색깔 속에 진짜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칼슘 보충제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거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심장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올해 73세이신 박순덕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의사가 처방한 칼슘제와 함께 추가로 고용량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뼈가 부러지면 큰일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실로 실려오신 거예요. 검사해 보니 심장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이었어요. 의료진이 원인을 조사해 보니 과도한 칼슘 섭취로 인한 혈관 석회화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 거죠. 마치 수도관 안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먹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 15%나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하루 1000mg 이상 먹으면 위험이 더욱 높아진대요. 그럼 뼈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진짜 비결은 보충제가 아니에요. 멸치, 뱅어포, 두부, 우유 같은 자연식품으로 적당량의 칼슘을 섭취하고 무엇보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뼈는 압력을 받아야 단단해져요. 하루 30분씩 걷는 게 비싼 칼슘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기억력 개선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은행잎 추출물, 진코예요. 그런데 이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만난 69세 최진호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치매가 올까봐 무서워서 좋다는 건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집에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머리에 생긴 작은 상처에서 피가 도저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은행잎 추출물의 혈액 희석 효과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약물과 은행잎 추출물이 만나면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정작 효과는 어떨까요? 독일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효과는 불분명한데 부작용은 확실한 거죠. 그럼 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진짜 뇌 건강의 비밀은 약병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의 대화, 새로운 것 배우기, 충분한 수면.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근육량 증가를 약속하는 단백질 파우더예요. 근데 이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71세 이상현 어르신은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걸 발견했어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신장에 부담이 가중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걸 처리하려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되는 거죠.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일반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콩류. 이런 자연식품을 통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한다는 종합 영양제예요. 편하긴 하지만 이게 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63세 정미경 어르신은 편의를 위해 하루에 12알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챙겨 먹기 번거로워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간 급성 간염 상태였거든요.
원인은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던 여러 식물 추출물들이 간에 독성을 일으킨 거였어요. 특히 녹차 추출물, 심황 추출물 등이 고농축 형태로 함께 들어있어서 간의 과부하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럼 이제 약병을 내려놓고 진짜 건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식탁에 무지개 만들기예요. 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를 올려보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초록 브로콜리. 자연의 색깔 속에 진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시금치 한 줌 넣어보시고 밥 지을 때 당근 조금 넣어보세요.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나 오이 반 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뼈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 모든 건강의 기본은 걷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보세요.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세 번째, 햇볕 15분 쬐기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만 제대로 만들어져요. 오전 10시나 오후 4시경에 15분만 산책해 보세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어요. 꼭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네 번째,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뇌 건강의 최고 보약은 대화예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리 들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응급실의 79세 박점순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은 모든 보조식품을 정리하시고 자연스러운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진짜 건강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약통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싼 돈 쓰며 위험을 감수할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짜 건강을 만들어갈 건지. 약통 대신 과일 바구니를, 소파 대신 운동화를, 실내 대신 햇볕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